비중이 1.7, 입경이 0.05ml인 입자가 침전지에서 침강할 때 침강 속도가 0.36m/h였다면 비중이 2.7, 입경이 0.06mm로 바뀐다면 침강 속도는 얼마가 되겠는가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물의 온도와 점성도 등의 조건은 같고 스토크스의 법칙을 따르며 물의 비중은 당연하지만 1로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럼 먼저 단위 환산을 진행한 다음에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비중과 입경과 속도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침강 속도 공식은 무엇이냐면 VG는 점성계수와 그 다음에 입경, 그 다음에 밀도, 그 다음에 중력과 속도가 필요한데 지금 비중과 그 다음에 물의 비중은 주어져 있고 속도와 입경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점성계수를 구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침강 속도 공식은 당연히 외워줘야 되기 때문에 VG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18μ분의 dp의 제곱 ρp 마이너스 로의 g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점성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mks 단위로 통일해서 대입해주면 조금 더 수월하게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mks란 무엇이냐면 미터, 킬로그램, 세크 단위로 맞춰주는 것이겠죠. 자, 먼저 입경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dp를 바꿔주도록 하면 dp는 0.05mm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터 단위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0.05mm는 10의 세제곱밀리미터분의 미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미터가 된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입자의 밀도는 즉 비중이 1.7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밀도 단위는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자의 밀도 ρp를 한번 단위 환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면 1.7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1.7, 그 다음에 단위는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램을 킬로그램으로 바꾸기 위해서 10의 세제곱 그램은 킬로그램이 되고 그 다음에 세제곱 센티미터는 밀리리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즉 밀리미터 는 리터와 비교했을 때 10의 세제곱 관계, 그 다음에 리터와 미터 세제곱은 10의 세제곱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1cm 세제곱 센티미터는 1ml와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10의 세제곱 밀리리터는 리터, 그래서 10의 세제곱 리터는 미터 세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1m 세제곱은 10의 6제곱 세제곱 센티미터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0의 6제곱 세제곱 센티미터 미터 세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10의 세제곱과 10의 6제곱이 약분되면서 3이 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1.7 곱하기 10의 세제곱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물의 밀도는 1이기 때문에 1g 퍼 세제곱 센티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략해서 그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밀도, 물의 밀도 로우는 10의 세제곱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이 된다라는 걸 바로 구할 수가 있겠고 중력과 속도는 애초에 MKS 단위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계산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도 부분은 지금 보게 되면 미터 퍼 아워 단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워 단위를 세크 단위로 바꿔줘야겠죠. 자, 세크 단위로 바꾸는 건 쉽습니다. 1시간은 3600초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대로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면 이때 μ 값과 VG 값을 자리를 바꿔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점성계수 μ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먼저 지금 VG의 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18 곱하기 0.36을 곱해주는데 지금 미터 퍼 아워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적어보면 0.36 미터 퍼 아워가 됩니다. 즉 이 아워를 다시 3600초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3600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줘야 된다라고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3600을 나눠주는 이유는 아워 단위를 세크 단위로 바꾸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dp의 제곱이기 때문에 dp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미터 전체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로p는 1.7 곱하기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물의 밀도는 10의 세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력과 속도는 몇이 되냐면 9.8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9.527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는 그대로 똑같이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비중이 2.7이고 입경이 0.06mm인 경우 우리는 바로 침강속도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대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공식을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µ값을 구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18 곱하기 우리가 µ값을 구했기 때문에 9.527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해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입경이 0.05mm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대입했기 때문에 입경이 0.06일 경우에는 5 대신 6만 대입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미터의 제곱, 그 다음에 1.7인데 2.7로 바뀌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7 곱하기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10의 세제곱 곱하기 9.8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MKS 단위로 통일했기 때문에 단위도 마찬가지로 MKS 단위의 속도가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3.497을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미터 퍼 세크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입자의 침강 속도가 아워 단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즉 여기다가 뭘 곱해줘야 되냐면 아워 분의 3600 세크를 곱해주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약 1.26m per hour라는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문제풀이가 상대적으로 길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반드시 단위를 통일해서 풀어줘야 되고, 이 방법이 전부가 아니라 자신만의 방법, 즉 편한 방법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막을 이용한 수처리 방법 중 추진력이 정수합차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자, 이것은 많이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맞아야 됩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는데, 투석은 정수합차가 아니라 농도차를 이용해서 수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 4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스크린 통과의 수도 손실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 공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 수도 손실은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보다 더 빠른 속도를 앞으로 대입해야 된다라는 것만 헷갈리지 않게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할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식인 Q는 AV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량에 대한 변화는 없기 때문에 Q는 A1 곱하기 V1, 그 다음에 A2 곱하기 V2로 구할 수가 있고, 지금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V1이 더 커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스크린을 통과할 때 통과하기 전후와 통과하는 순간을 비교했을 경우 통과하는 순간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바에 걸리기 때문에 이때 면적이 좁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빨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발을 통과하는 유속은 0.9, 즉 발을 통과하는 유속이 0.9라는 얘기는 통과 전후에 대한 유속은 0.9보다 느리다라고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바로 이 AV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이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바에 대한 거리가 30ml로 주어져 있고 두께 또한 5ml로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대로 통과하는 순간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통과하는 순간은 A1과 V1에 대한 식이 되겠습니다. 자, 통과하는 순간에는 바의 두께를 포함하지 않고 안쪽으로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좁은 곳을 통과하게 됩니다. 즉 30 곱하기 H에 대한 면적을 통과하게 되고 0.9 유속으로 통과하고 있죠. 자, 이때 A2는 통과하기 전후이기 때문에 바 하나만 이게 포함이 되었을 때 거리와 바의 두께를 포함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즉 35 곱하기 H가 되겠고 이때 V2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이때 V2 값은 0.7714 미터 퍼 세크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나머지는 주어진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스크린을 통과하는 수도 손실 HL을 그대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G는 중력 가속도이기 때문에 9.8, V1은 0.9의 제곱, 그 다음에 V2는 0.7714의 제곱이 되겠고 곱하기 0.7분의 1을 해주면 되겠죠.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0.0157m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된다. 자, 4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8번 문제는 슬러지 생성량 문제, 즉 잉여 슬러지량 공식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만 파악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잉여 슬러지량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QWXW는 수율 곱하기 유입농도 마이너스 유출농도, 그 다음 곱하기 유량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때 KD값, 내생 분해계수 KD, 그다음 곱하기 X값 곱하기 V가 되겠죠. 이때 V는 부피, X는 mLSS 혹은 mLVSS의 농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MKS로 단위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유입 농도는 지금 mg/L, 모든 농도들은 mg/L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kg/m 세제곱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이때 mg/L를 kg/m 세제곱으로 바꿀 경우에 10의 세제곱을 나눠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유입농도 CI는 지금 몇으로 주어져 있냐면 mg/L일 경우 200mg/L이기 때문에 10의 세제곱을 나눠주게 되면 0.2 kg/m 세제곱이 되고, 마찬가지로 유출농도 C0는 몇으로 나뉘냐면 20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10을 더 나눠준 값인 0.02 kg/m 세제곱으로 주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위 환산할 것은 무엇이냐면 mLVSS의 농도를 구하는 건데, 지금 mLSS 농도의 75%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mg/L를 kg로 바꿀 경우 10의 세제곱을 나눠주면 되고, 그러면 3kg/m 세제곱이 되겠지만 여기 3kg/m 세제곱에다가 0.75를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때 X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3kg/m 세제곱이 되지만 mLSS가 아닌 mLVSS를 대입해야 되기 때문에 0.75를 대입한 값인 2.25 kg/m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위를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 슬러지 생성량 QWXW는 수율이 몇으로 주어져 있냐면 0.63으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0.2 마이너스 0.02를 해주고, 그 다음에 Q값, 유량값은 그대로 몇으로 주어져 있냐면 4000으로 주어져 있네요. 4000 대입. 그 다음에 마이너스 내생분해 계수는 0.0으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X값은 2.25, 그 다음에 부피값, 유효 용적은 1000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341.1kg/day라는 값이 나온다라고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번 문제는 인과 질소의 동시 제거가 가능한 방법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인데, 지금 앞에서도 한번 배웠던 5단계 바덴포 공법은 현기조, 무산소조, 호기조, 그 다음에 무산소조, 호기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 제거가 가능한 방법, 마찬가지로 UCT 공법과 VIP 공법은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A2O 공법과 비슷하기 때문에 인과 질소가 모두 동시에 제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A2O 공법에는 현기조와 호기조로만 구성되어 있고 무산소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무산소조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질소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A2O 공법은 인만 제거할 수 있는 공법이 된다라고 암기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된다라고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2022년도 3회차 CBT 보건기출문제 3과목에 대한 기출문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